안녕하세요, 차도원입니다. 오늘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목적 기반 차량 Purpose Built Vehicle PB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이 2015년 파이어플라이라고 부르는 딱정벌레 모양의 차량을 공개를 하면서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도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레벨4 자율주행의 상용화 시기를 당시 2020년, 2021년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실제는 모두 실패를 했죠. 전기차처럼 몇 년도까지 탄소제로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규제도 사실은 없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기술이 사람의 운전기술을 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자율주행 레벨 4의 기술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지만 그 투자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장점이 있죠. 그렇다고 투자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2015년에서 2020년까지의 글로벌 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이후로 투자가 살짝 주춤한 부분은 있지만 투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단 투자 건수는 2018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거대 업체로 투자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의 투자 단계별 투자 비율을 살펴보면 시드와 엔젤, 초기 투자는 감소를 하고 있고 시리즈 A 이상의 상위 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자율주행 시장은 죽었다, 레벨 4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계시지만 아직은 R&D는 꾸준히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등장한 것이 바로 Purpose Built Vehicle입니다. 대표적인 차량이 GM, 혼다, 크루즈가 공동 제작한 6인승 전기 자율주행차 오리진입니다. 모듈식 차체가 특징입니다. 즉 슬라이드 스케이트보드 위에 짐칸을 얹으면 짐을 운송하는 물류 차량이 되고요. 사람이 타는 차가 되면 사람을 운송하는 차량이 됩니다. GM의 목표는 우버나 리프트 등 그 TNC의 대항마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인이 자가용 혹은 TNC 대신 사용을 하면 연 $5,000 비용이 절약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바이 같은 경우에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오리진 4,000대를 도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두바이 이동의 25%를 자율주행으로 교체하겠다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리진 같은 경우는 레벨 4 차량이다 보니까 스티어링 휠이나 브레이크, 억셀러레이터, 페달, 미러 등이 없는 레벨 4 차량이고요.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를 해서 자전거 등과의 충돌을 방지를 하고 각 좌석에는 포트뱅크, USB를 사용할 수 있겠죠. 상단에 2개의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해서 차량 상태라든가 픽업 및 하차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기대 수명은 GM이 100만 마일 이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한계로 지적되는 건 아직까지는 불분명한 주행 비용, 충전 인프라, 어퍼 모듈 유지 비용입니다. 아마 두바이에서 시험 운행 결과가 나오면 오리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저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차량은 네오릭스입니다. 사람이 타는 차량은 아니고요. 다양한 물품들을 이동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 차 같은 경우에는 냉장, 냉동 기능이 가능하고요. 음료라든가 다양한 물품들을 실어놓을 수 있고요. 하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면 저에게까지 배송을 해주는 차량입니다. 역시 레벨 4고요. 차폭은 1m, 유틸리티 공간은 2.4 세제곱센티미터, 최대 속도는 시속 50km, 가격은 약 $30,000. 네오릭스 같은 경우에는 창처 시에 13만 6천 제곱미터의 공장에서 연간 10,000대의 지능형 생산 시스템 라인에서 생산할 수 있는 캐퍼를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는 약 150대 정도가 중국 10대 도시 지오펜스, 즉 제한된 영역 내에서만 운행이 됐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해소하면서 코로나19 현장에 투입이 됐습니다. 즉 방제라든가 격리되어 있는 분들의 물건이나 음식을 전달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을 했고요. 2020년에는 1,000대, 2025년에는 10만 대 판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표적인 퍼포스 빌트 비클은 사고는 있었지만 토요타가 도쿄올림픽에 투입했었던 이팔렛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퍼포스 빌트 비클 가운데 하나고요. 제가 본 제품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제품은 토요타의 상용 자회사인 히노, 그리고 이스라엘의 리라는 업체가 같이 만들었던 플랫포머라는 제품입니다. 퍼포스 빌트 비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무빙 플레이스라고도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리프레시를 위한 식물원, 그 다음에 움직이는 미용실, 움직이는 자판기, 사람을 태우는 자율주행 레벨 4를 저희가 로봇 택시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는 로봇 마트라고도 부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물건을 이송하는 물류 차량이라든가 리사이클링 차량, 도로 보수 차량 등 특수 목적 차량들의 어퍼바디를 싣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대가 플랜 S라는 전략을 통해서 퍼포스 빌트 비클의 사업 전략을 발표를 했는데요. 물류, 운송, 리테일 등 다양한 수요 확대 전망과 함께 상품 고도화를 통해서 2022년 첫 출시를 하고 2030년에는 100만 대 판매를 해서 글로벌 1위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 지난 9월에 개최된 하이드로젠 웨이브를 통해서 목적 기반 차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보기라는 수소 연료 전지를 활용한 목적 기반 트레일러를 실은 차량을 공개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일러 드론이라는 드론을 싣고 다니는 목적 기반 차량도 발표를 해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퍼포스 빌트 비클의 범위가 보다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얼라이벌 같은 경우는 현대기아도 투자한 대표적인 목적 기반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우버가 얼라이벌과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우버가 영국에서 기존의 내연 차량들을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버는 2025년까지는 런던, 2030년까지는 북미와 유럽 전역의 우버 차량들을 친환경 차로 교체할 예정이고요. 그 친환경 차들을 얼라이벌의 특수목적 차량으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공유 차량이라든가 택시라든가 우버 같은 차량들은 동일한 차량보다 내구성이 15% 강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얼라이벌의 특수목적 차량으로 교체를 하겠다는 부분이고요. 우버뿐만 아니라 중국의 우버라고 불리는 디디추싱 같은 경우도 D1이라는 특수목적 차량을 개발을 했습니다. 디디추싱은 5억 5천만 명의 등록 고객과 3,100만 명의 운전자 수집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공유 차량을 설계를 하고 하루에 6천만 회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이 D1은 비아디라는 중국 자동차 업체와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생산을 했는데요. 안전을 위한 차선 이탈 경고, 자동 제동, 보행자 충돌 경고를 포함한 레벨 2 운전자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와의 충돌 방지를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을 했고요. 뒷자리에는 승객 편의를 위한 여유 공간을 확보를 했고 2개의 디스플레이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 주행을 위해서 운전자의 손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운전자가 제대로 운전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장착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특수목적 차량으로 GM의 올진, 중국의 네오릭스, 토요타의 이팔렛, 히노의 플랫포머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공유 등 내구성이 강한 특성을 보유해야 하는 우버와 얼라이벌의 합작품 디디추싱의 D1도 특수목적 차량에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이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면은 되고요. 반면에 특수목적 차량이 아직 명확한 카테고리로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기업들 간에 약간의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목적 차량의 범위는 한 번쯤 공식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실제로 모든 퍼포스 빌트 비클 목적 기반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어퍼바디가 굉장히 넓다는 장점이 있고요. 기존에 대량 생산되는 전기차와 비교를 해보면 데디케이티드 플랫폼, 우리가 전용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하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이나 스포츠 유틸리티 세그먼트에서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가격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성차 업체가 프리미엄 모델이 아니면 수익 발생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퍼포스 빌트 비클에서는 스케이트보드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부품 수를 비교를 해보면 아무래도 퍼포스 빌트 비클이 어퍼바디를 교체를 하기 때문에 부품 수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할 때, 조립할 때의 생산성이 기존의 데디케이티드 플랫폼보다 높은 특징이 있고요. 당연히 다양한 그 어퍼바디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퍼바디, 캐빈의 디자인 자유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즉 주문이 들어오는 사양에 맞게 수정하고 필요에 따라서 차체 및 기타 구성 요소를 갖추고 추가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공간도 넓습니다. 단 대량 생산이 아니기 때문에 프라이스는 약간 높은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기존의 대량 생산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장 부지라든가 설비 등 고정 비용이 굉장히 높은 곳에서 생산을 하는데 퍼포스 빌트 비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팩토리, 스마트 팩토리라고 부르는 전용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고정비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반에 소개해드린 자율주행 기반의 특수목적 차량 같은 경우에는 많은 소비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케이트보드나 슬라이드를 구매를 한다거나 하나 렌트를 하면 필요에 따라서 캠핑용, 여행용, 쇼핑용 아니면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특수목적 차량 골프용에 탑승을 해서 몸을 풀고 바로 가서 골프를 치거나 굉장히 다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다만 아쉬운 게 아직까지 어퍼 모듈의 교체 방식이라든가 서비스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지 않아서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상용화에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이슈로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고민하는 것들은 이런 제품을 제공을 하면 어떤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커다란 이슈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 소음이 굉장히 적잖아요. 말씀드린 B2C 쪽뿐만 아니라 B2B나 B2G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자율주행차 기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물류 분야에서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기차이기 때문에 밤에 소음이 없어서 이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B2G 같은 경우에는 청소 차량이라든가 응급복구 차량이라든가 먼 곳에 사는 분들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어떤 물품을 제공하거나 서비스하는 경우에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두바이뿐만 아니라 국내 광주에서도 환경 미화 차량 등으로 특수목적 차량 등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개념과 이름이 낯설지만 머지않아 우리 주변에, 우리 환경에 들어올 차량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